그걸 교정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악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모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증상은 사실은 무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드러나는 증상 무시하면서 이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무시하라는 건 그냥 내 눈을 질끈 감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뭔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것 중에 일부.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마음속에 뭔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추측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이게 지금 굉장히 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선생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런 행동을 한숨을 물어뜯거나 뭐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화를 내지 않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의 기질을 찾아가는 엄마의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기질을 찾아보는 건 크게 이제 아이의 평상시 3세 이전에 이제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3세 이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1살, 2살, 3살. 예. 3세 이전의 상황이 그때가 기질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그러다가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 환경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부대끼면서 어떤 아이들은 뭐 좋은 성격으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까칠한 이런 성격으로 이제 자라기도 하는데 기질을 가장 처음에 잘 예측할 수 있는 건 뭐 수면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아이들은 순하고 편안한 아이들의 대체로 예. 먹는 것도 잘 먹고 가리지 않고 잘 먹고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편안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 같은 거예요. 환경에 쉽게 이렇게 적응해서 빨리 덥석덥석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편안한 아이들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까탈스럽게 처음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힘든 아이들인데 이제 그중에 한 10% 정도가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사실은 대하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네요. 일반적인 육아서, 일반적인 양육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그런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아이 기질을 체크해서 우리 아이가 아주 극단적인 힘든 상태에 속하는 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 양육의 원칙들, 뭐 일반적인 지식들을 적용해서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기질은 안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 엄마뿐만 아니라 이게 왜 제가 또 아이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어쩔 때는 막 욱 해가지고 왁 했다가 그러고 나면 너무 미안하니까 막 안아주고 갑자기 엄마가 미안해. 그러고 막 울다 지쳐 잠든 아이 얼마나 짠하고 미안해요. 그러면 막 100번씩 얼굴에다 뽀뽀해요. 그게 사실 저를 위로하는 거지 아이한테는 그게 상처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도 네. 퇴근해서 들어가면은 아내가 가끔 저한테 반성할 때가 있어요. 오늘 태린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너무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목소리 톤서부터 1분. 근데 항상 제가 부모를 하잖아요. 그때는 화는 짧게라고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안 돼요. 엄마들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이게 감정 기복이 사람이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의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관성을 아주 심하게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주부 우울증이에요. 네. 어머니들이 사실은 육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갖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사실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남편하고도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댁하고도 사실은 이제 갈등이 결혼 초기엔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결혼 초기 아이들이 어릴 때가 사실은 여자의 일생 중에는 가장 우울증이 많이 발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부 우울증은 특히 감정 기복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짜증, 감정 기복. 화를 뭐 엄청나게 내는 건 아니지만 자주, 많이, 그리고 심하지는 않지만 짜증 같은 게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많이 뭐 짜증 또 내네 이럴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부 우울증이 사실은 굉장히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엄마의 완벽주의예요. 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고 뭔가 슈퍼키드를 만들고 싶은 그런 거는 대개는 이제 엄마의 불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아이를 망칠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잘하는 100%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엄마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계속 쌓일 수 있겠죠. 네. 짜증도 쌓이고 화도 쌓일 수 있는데 이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는 지난번에는 굉장히 잘못 심하게 했을 때도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더니 오늘은 또 저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워. 그렇죠. 아이가 엄마 반응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깨트리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일관성이 이제 부모 간의 일관성, 엄마 아빠 사이 일관성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모 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대개는 부모 간의 엄마 아빠 사이 대화가 단절된 경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살아온 배경이나 생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화를 안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그냥 계속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다른 메시지를 주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아이는 어떤 게 어떤 원칙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 룰 같은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규범 같은 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자신감 없는 그런 아이가 되기 쉽죠. 휘수 엄마의 완벽주의 때문에 희수가 굉장히 힘들어했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무조건 뒤로만 숨었습니다. 네. 근데 이 휘수가요 갑자기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다음 날 동생과 노는 휘수. 너 이렇게 저질르지 마. 이거 내 거야. 오빠만 놀아. 나도 좀 가게 놀게 해줘. 싫어. 싫어. 내가. 희수야, 지금 영경이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잖아. 어머, 누가 엄마한테 장난감을 던지래? 싫어. 내 거야 말해. 혼난다? 너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어? 왜 이거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래? 어느 날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휘수. 수면장애와 불안, 변비, 유분증까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엄마는 결국 병원행을 택했습니다. 5살 고집쟁이가 된 휘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말 잘 듣고 그냥 조용하게만 하던 애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그리고 친구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고 네, 엄마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네네. 그런 행동을 네.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셔서 뭔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